바뀌면서 정비의 시기야. 꿈은 정리가 가능한 시기야.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가는 시점.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내 입지를 확고히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시기야. 이런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곳을 둘레길이라도 걸어보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부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2020년 울산 하반기에 59세가 되신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신점과 0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59세 양띠분들 좀 성향이라든지 특징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59세 양띠 정미생들은 겉보기에는 엄청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 하지만 내면에는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스스로 모든 거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속에 불을 안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겉은 양처럼 순해. 하지만 속은 용광로처럼 뜨겁고 민감해. 속으로 뜨거운. 겉은 웃고 있어. 근데 속으로는 이미 다 분석이 끝났지.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 이분들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그치?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거를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절대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담아놓으니까. 근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장점이야. 모든 거를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포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지. 또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인간관계에서 좀 어떻게 지내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점에 휘둘리지 않고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참을성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위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희생정신이 되게 높아.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향이거든. 그리고 가족이나 아니면 조직 사회에서 약간 기둥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등나무 같은 데 기대면 그늘이 있고 되게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조금은 지니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희생이 좀 기본 패시브인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좀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했을 때 이런 것들 주변에서 알아주나요? 아니면 이런 걸 당연시가 좀 여기나요? 알아줘.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철두철미하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 제2형인 사람들이 많아.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받았을 때 되게 감동을 하고 와, 이런 사람도 있어? 라고 이끌리지, 이 사람한테. 그러다가 보니 당연히 내가 정말로 힘들고 내가 정말 뭔가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그런 방패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관리나 정리정돈을 너무나도 잘 해놨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내가 필요로 해서 찾을 때에는 아, 김 사장 진짜 예전에 그랬지? 맞아, 그런 사람이야 하고 진짜 달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포섭을 해놓고 깔아놓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야. 정말 확실한 장점이 이거네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있다면 어느 이유와 어떤 좀 일들로 좀 많이 이분들이 힘들었을까요? 30대 초반. 30대 초반. 그 시점에 가족이라든지 뭔가 배우자라든지 금전에서 약간 좀 무너지는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순간에 꼬이는 일들이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저기 강동구인가? 거기서 싱크홀 사고가 났잖아. 네.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안 했지. 그냥 갑자기 확 그냥 무너지면서 진짜 아찔한 사고가 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냥 직진을 달리고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뭐 하나의 일 가지고 순간에 꼬이면서 그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30대 초반 정도에 겪었을 것 같아. 30대 초반에. 그리고 또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중년에서 약간 좀 갈림길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인과관계에서, 재물에서,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선택적인 장애가 왔는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칼같이 자를 수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중심책에서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구한테 말 못할 나만의 고민들로 내 스스로가 조금은 생각이 많아졌었던 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선생님, 이분들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알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리정돈의 달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뭐 감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을 정리를 하면서 내 모든 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뭔가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가 좋으면 그것만 막 바라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멀리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인간을 포섭을 하고 또 저 멀리까지 계산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내 거를 조금은 잃지 않고 유지하고 노력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멀리 내다보는 분들인 거네요. 장점이지. 왜냐면 내 그 기분기에 감정대로 우발적으로 뭔가가 급발진처럼 이거 자체가 그냥 갑자기 확 하고 불꽃처럼 튀어나가지를 않고 속으로는 저거 죽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거를 조금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같은 스타일? 그렇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회초리를 들고 이 새끼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같이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분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반기가 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분들 좀 변하는 움직임이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올해 하반기는 약간 흐름이 조금은 바뀌면서 정비의 시기야. 이 정비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사실 올해 하반기에 뭔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풀리지 않았던 정산이나 그런 일들이 조금은 정리가 가능한 시기야. 그게 어떤 거냐면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이 안 팔렸어. 왜냐면 지금 계속 시기가 안 맞았잖아. 막 정치적으로 되게 이슈 논란이 되게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묶였다가 막 이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 타이밍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지금 갑자기 부동산이 막 붐으로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매매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시기에 희한하게도 손해를 봐려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가는 시점.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리고 또 보여지지 않게 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약간 뭐 내 입지를 확고히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시기야. 그래서 내 주장을 좀 내세우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으로 사람들을 조금은 이끌어 준다면 내 편이 생기고 내가 조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두머리라면 전쟁터에 장군이 있잖아.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장군이 아무리 지휘 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끝인 거잖아. 근데 그런 부하들을 뭔가 좋게 바꿀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은 나가서 만나고 움직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좀 가정에서 내 입지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진다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직장 생활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직장 내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이게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데 직장에서는 사실 위에서 칭찬받고 아래서 존경을 받아야 내가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도 그게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거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근데 이 역할이 조금은 움직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지를 조금은 확고하게 같이 움직여진다면 내 자리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좋은 되게 또 시기인 거네요. 진짜 좋은 시기야. 맞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또 삼재도 있고 또 아홉수도 같이 들어와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또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네요. 그치,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올해 삼재라고 해서 사실 이게 안 좋은 삼재로 꼬이지는 않아.
그리고 아홉수라고 해서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거든. 아홉수가 다 나쁜 거는 아니야. 아홉수에 운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이 기회가 갑자기 확 역으로 바뀌면서. 근데 올해 그런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고 시발점인 거는 맞아.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운기 자체를 좀 재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집안에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 아니면 뭔가가 연로하시고 뭔가가 되게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예를 든다면. 근데 집안에 올해는 인구가 줄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야. 근데 올해 돌아가실 분한테 돌아가지 마세요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이럴 때에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염하시는 건 안 보셔야 해. 옛날에는 집안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쟁이들이나 그거를 봐주셨던 분들이 뭐 무슨 띠는 피하세요, 아니면 몇 살은 보지 마세요, 나가세요 막 이런 걸 해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올해 내가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상문의 기운이 되게 그득한 애야. 근데 이게 상문에서 동토가 나버리면 내가 좋은 운기에 맑은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먹구름이 확 끼어서 천둥 번개가 쳐버릴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안 좋은 건 가져가겠지 라고 착각을 하고 착오를 할 수 있어. 당연히 부모는 안 좋은 거를 자식을 생각해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 나한테 올해 상문에 동토가 딱 끌어버리면 희한하게도 내가 잘 풀렸던 일들이, 그리고 잘 풀리려고 진행 상황이었던 일들이 갑자기 엎어지거나 꼬여버릴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됐든지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종교적으로 뭐 막론하고 올해는 진짜로 상을 당하거나 상을 입으시면 올해는 정말 내 부모라도 염하시는 걸 안 보시고 또 관이 나갈 때 관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영정사진 있잖아. 이거 자체는 좀 이렇게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기운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근데 내가 그거를 잡았고 그걸 안 했는데도 운이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상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봐도 상문이고 들어도 상문이야. 그리고 내가 그런 운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기냐 얘가 이기냐거든. 근데 얘가 이기면 상관이 없지만 이 상문의 운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이게 딱 이겨버리면 희한하게도 지나치다가 마주쳤을 때 상문이 타는 경우도 있어.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갓집을 가지는 않았지만 상갓집을 갔다가 상을 치르고 온 사람하고 만났어. 근데 그날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근데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대. 아니면 그냥 몸이 시체놀이 하는 것처럼 늘어져. 아니면 일적인 부분이 자꾸 꼬이기 시작해. 그건 상문이 탄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냥 주저하지 말고 이건가 그냥 주체하지 마시고 궁금하다면 정말 그때는 바로 와야 돼. 왜냐면 이게 딱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 운기가 분명히 하나보살이 진짜 좋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욕하실 수 있거든?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하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 어쨌든 또 가장 또 정확하게 내 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세를 보는 것보다는 내 생년을 다 넣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뭔지 모르게 이런 사람들은 말없이 감당해야 되는 팔자예요. 행동 하나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끝까지 버텨낸 분들, 뭔가가 조금은 짐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해이기는 합니다. 올해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산의 기운이 되게 열려 있어요. 이 산의 기운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을 조금 많이 밟고 흙을 많이 밟고 이런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곳을 좀 운동 삼아서 둘레길이라도 걸어보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 산의 기운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사실 뭔가 이제 뭐 한 번씩 가을이든 아니면 봄이든 이런 만신집에서는 이 산의 기도 아니면 뭐 이런 산신제라는 거를 한 번씩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뭐 만인들을 같이 다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인 면에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 어차피 좋은 기운은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믿고 산신제를 같이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뭔가의 귀신이 아닌 뭔가 사람으로 복이 들어오고 그 복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뭐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돌아가신 분들을 뭐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 조상이 아닌 그냥 뭔가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좋게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뭐 귀신이다 아니면 영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조금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내 기운 자체가 어그로를 조금은 끌거나 엎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조금은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나한테 들어온 그 기운 그리고 내가 9수에 나를 버틸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기운 자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을사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